평온한 주말 오후,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대형 쇼핑몰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서 거대한 폭풍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숫자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작 이 위기를 관리해야 할 이들은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운명의 해 2026년. 도대체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 고요함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1997년 IMF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인류는 수차례의 경제적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대폭락 직전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한 전조 현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위기가 턱 밑까지 차오른 순간에도 정부와 주류 언론은 언제나 낙관론을 펼쳤고 대중은 그 달콤한 최면에 빠져 방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신호는 바로 부채의 사이클입니다.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발견한 경제 주기설에 따르면 건설과 설비 투자의 주기는 약 15년에서 25년 사이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점과 맞물려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의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통계적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정부는 경기 회복의 서광이 비친다며 대중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신용카드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경제의 실핏줄인 내수 시장이 말라가고 있는데 몸통인 수출만 살아있다고 해서 이 몸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정의합니다. 2026년 대폭락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잃는 비극이 되겠지만 준비된 소수에게는 인생을 바꿀 거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입을 닫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2026년의 진실. 이제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의 포장을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경제적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 진정한 생존의 길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계를 2026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폭풍에 휩쓸려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그 폭풍을 타고 높이 비상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철저한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미래의 기록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 멈춤의 시그널, 그 거대한 침묵 속에 숨겨진 첫 번째 비밀을 추적합니다. 그 첫 번째 깃발은 바로 성장률의 착시입니다. 정부는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 수치를 앞세우지만 실질적인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 총소득, 즉 GDI는 이미 마이너스 구간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몇 품목의 수출이 늘어 전체 숫자를 방어하고 있을 뿐 우리가 먹고 자고 쓰는 내수 경기는 이미 1998년 외환위기 직전의 수치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전면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더욱 기괴한 현상은 기업들의 창고에서 발견됩니다. 두 번째, 레드 플래그는 재고 순환 지수의 비명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생산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만들어지는데 팔리지 않는다는 것. 이는 곧 기업들이 자금난에 봉착하고 조만간 대규모 구조조정과 가동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경기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하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마치 가라앉는 배 위에서 연주를 멈추지 않는 타이타닉의 악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깃발,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라는 저주가 대한민국 경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원래 돈을 장기간 빌려줄 때는 이자가 높은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짧게 빌릴 때의 이자가 더 높은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이 가까운 미래에 거대한 충격이 올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역사상 이 지표가 나타난 뒤 대폭락이 오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이 지표는 어김없이 폭락의 전조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제당국자들의 발언 어디에서도 이 역전의 공포에 대한 진지한 경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금리 대출 상품을 장려하며 가계가 더 많은 빚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대중이 패닉에 빠져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유예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댐의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단계라고, 물은 아직 넘치지 않았지만 댐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물은 이미 한계를 넘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침묵하는 사이 영리한 자본들은 이미 한국 시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출구로 달려가면 출구는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뉴스 뒤편에 숨겨진 이 세 가지 레드 플래그,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폭락이 단순한 공포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침몰하는 배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저 차가운 숫자들을 믿고 탈출구를 찾을 것인가?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이지만 그 불편함을 마주하는 자만이 다가올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넌사인이 불을 밝히는 서울의 중심가.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골목마다 임대문이라는 네 글자가 적힌 종이들이 유령처럼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불황이라 부르지만 경제학자들의 시선은 더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는 돈의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체가 아닙니다. 거대한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세 번째 징후, 소비 절벽의 현장입니다. 경제학에는 화폐 유통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돈 한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거래에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피가 몸속을 돌아야 생명이 유지되듯 돈도 시장을 돌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화폐 유통 속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돈이 시중에 풀려도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서 혹은 은행의 금고 속에서 굳어버린 채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들은 지갑을 닫아 걸었을까요? 대답은 냉혹합니다. 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가장 왕성한 소비 주체인 30대와 40대 직장인들, 그들이 지금 마주한 현실은 참혹합니다. 가파르게 치솟은 금리는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앗아갑니다. 여기에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을 깎아먹으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 만원 시대를 넘어선 런치플레이션은 이제 직장인들에게 소소한 행복마저 앗아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는 이들에게 소비는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의 중추가 무너지자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전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100만 개의 가정이 무너졌고 그들과 연결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버티던 식당 주인들이 권리금조차 포기한 채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상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긴 하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와도 가장 싼 것만 찾죠. 이것이 바로 돈의 흐름이 막힌 현장의 생생한 비명입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소비의 실핏줄이 터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 지표는 여전히 평온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상류층의 명품 소비와 백화점 매출은 여전히 견고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K자형 양극화의 비극이라고 진단합니다. 위쪽은 화려하지만 아래쪽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소비 침체의 그림자는 이제 중산층을 넘어 경제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소액 생계비 대출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외치며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이미 얼어붙은 심리는 쉽게 녹지 않습니다. 한번 멈춰버린 경제의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고통과 비용이 따릅니다. 2026년 대폭락의 서막은 이처럼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 우리가 매일 들르는 식당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사회, 그것은 곧 죽어가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이제 이 소비 절벽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내의 비명이 해외로 번져나가며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고요함이 얼마나 잔인한 폭풍의 전조였는지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야경과 세계를 휩쓰는 K컬처의 화려함에 취해 있을 때 정작 우리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급격히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인가? 세계적인 경제 매체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 한국 경제를 조명하며 던진 질문입니다. 탄광의 유독가스를 가장 먼저 감지해 죽음으로 위험을 알리는 카나리아처럼 세계 경제의 변곡점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한국이 지금 심상치 않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언론들이 정부의 낙관론을 받아쓰기하며 안일한 보도를 이어갈 때 외신들은 이미 한국을 2026년 글로벌 도미노의 첫 번째 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첫 번째 수치는 가계부채입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사실을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와 결합한 부동산 부채의 휘발성에 주목합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보고서는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경우 그 충격파가 단순히 국내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에 매몰되어 있을 때 차가운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의 자산 가치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선을 긋지만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었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에서 환율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곧 국가 신용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향후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2026년을 한국의 부채 상환 기일로 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빌렸던 막대한 자금들의 만기가 돌아오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인해 한국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시점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는 최근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2026년은 그동안 쌓아온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안방에서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말에 안심하고 있지만 밖에서 보는 우리의 집은 이미 기초공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위태로운 성벽입니다. 외신들이 타전하는 경고음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현실의 예고편입니다. 전 세계 자본이 한국 시장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레드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글로벌 도미노의 첫 번째 패가 쓰러지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세계가 먼저 눈치챈 한국의 위기, 그 거대한 파고가 이제 2026년이라는 해안선을 향해 빠른 속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말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창고를 정리하고 배를 수리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항구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파도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수없이 겪어본 노련한 선장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우가 쏟아질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비를 맞으며 금방 그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2026년 대폭락이라는 피할 수 없는 파고 앞에서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 첫 번째 생존 리스트, 그것은 바로 자산의 재배치입니다.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비가 공격을 이기는 게임의 시간입니다. 자산 재배치의 핵심은 유동성이라는 생명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거인들은 대공황의 문턱에서 언제나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현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화를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원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산가들은 이미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달러와 금이라는 인류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며 금은 수천 년간 가치를 보존해온 유일한 실물 자산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몰빵되어 있는 당신의 자산 구조는 구멍난 구명보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부채의 다이어트, 즉 디레버리징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영끌과 비투의 광풍은 이제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빚은 성장의 지팡이였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에 빚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됩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이 나지 않는 부동산이나 변동성이 큰 주식에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자가 높은 대출부터 우선순위로 정리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여 어떤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폭락장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자는 자산이 없는 자가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짊어진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환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A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고 있는 마이너스 수익률의 종목들, 소외된 지역의 부동산들은 과감히 정리할 시점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시장은 가장 먼저 거품이 낀 곳부터 터뜨립니다. 우량 자산과 비우량 자산을 구분하는 냉혹한 잣대가 들이대질 때 당신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기루인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의 이동은 언제나 폭락장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직 살아남은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자산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혼돈의 시대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현금 비중을 높이며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는 것. 이것이 2026년의 지옥문이 열릴 때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방책입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를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성벽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벌판에 홀로 서 있습니까? 수비가 이기는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우리는 이것을 평범한 행복이자 안전한 울타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대폭락의 파고가 덮칠 때 이 울타리는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모래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 두 번째 생존 리스트, 그것은 바로 현금 흐름의 다각화입니다.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단일 엔진만으로 비행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엔진이 하나뿐인 비행기는 결코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를 복기해봅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가장이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이 무능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오직 회사라는 단 하나의 플랫폼에만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위기는 그보다 더 잔혹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빠르게 대체하는 시점에 경제 폭락이 겹치게 되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인건비라는 비용을 덜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책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직장인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스스로가 하나의 수익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를 쥐어주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수억 원의 자본과 수십 명의 인력이 필요했던 일들을 이제는 방구석에서 노트북 한 대와 AI 툴만으로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플랫폼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디지털 영토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지금 시작해서 언제 구독자를 모으고 돈을 버느냐고 말이죠. 이것은 기존의 노동 집약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아도 화려한 편집 기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AI 영상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큐레이션하고 대중이 원하는 가치를 가공해내는 콘텐츠 엔지니어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기술들이 2026년 대폭락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자산보다 더 값진 현금 인출기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이 무너져도 나를 지탱해줄 다중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경제 멈춤의 시그널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소비를 줄이겠지만 준비된 자들은 오히려 대중의 그 결핍을 채워줄 콘텐츠와 서비스를 생산하며 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퇴근 후의 2시간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미래의 나를 구원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몸을 써서 버는 돈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스템이 벌어다주는 돈의 위력을 경험하십시오. 2026년 모두가 현금이 말라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의 계좌에 멈추지 않는 현금 흐름이 흐르고 있다면 그 폭락은 당신에게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동력을 자산으로 치환하는 기술, 그것이 바로 대폭락 전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날카로운 생존 무기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생산자의 문턱을 넘으십시오. 그 문 너머에만 진정한 생존의 길이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파도 자체가 아니라 바로 공포입니다.
2026년 대폭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대중은 패닉에 빠져 눈앞의 자산을 헐값에 던지고 절망의 늪으로 침잠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잔인하고도 명확한 진실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의 절망은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트, 그것은 자산도 기술도 아닌 바로 당신의 머리와 가슴을 채울 지정무장과 멘탈 관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 속에 숨겨진 부의 사다리를 타기 위한 최종 열쇠입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복기해 보십시오.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며 눈물을 흘릴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강남의 빌딩과 우량 기업의 주식을 쓸어 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시장의 종말을 예언하며 도망칠 때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된 자들은 피비린내 나는 폭락장을 박앤세일 기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들과 일반인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경제 문해력, 즉 경제를 읽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지적무장이란 단순히 뉴스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정부가 왜 저런 발표를 하는지,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이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폭락의 끝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026년 대폭락이 시작되면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이때 지정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당신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바로 멘탈입니다. 숫자가 마이너스로 찍히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소문이 돌 때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초인적인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평소에 단련된 멘탈 관리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2026년 대폭락의 정점에서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남들처럼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차분히 준비해온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며 기회를 포착하고 있겠습니까? 부의 사다리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거대한 혼돈과 공포가 세상을 지배할 때 비로소 그 경고하던 사다리의 틈이 벌어집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뇌에 투자하십시오. 책을 읽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시장의 본질을 탐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지정무장과 강인한 멘탈,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당신은 비로소 대폭락이라는 재앙을 부의 축제로 뒤바꿀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세상이 멈춤는 그날 진정한 승자는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깊게 깨달은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승자의 대열에 합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정막만이 남습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대한민국 경제의 풍경은 우리가 알던 어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의 심연에서 울부짖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폐허 위에서 찬란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대폭락 이후에 새로운 지배자가 탄생했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2027년의 주인공들 역시 지금 이 순간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낙관론에 속아 방심하던 대중과는 태생부터 다른 종족들입니다. 부의 이동은 언제나 잔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흐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의 주머니에서 나와 위기를 견뎌낸 자의 금고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막이 오르려 합니다. 2026년 대폭락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거대한 거름망입니다. 거품이 걷히고 난 뒤 드러날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뒷모습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당당한 승자의 미소입니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축복이며 깨어있는 자에게 폭락은 부의 기회입니다. 2026년 대폭락 전 당신이 준비해야 할 생존의 기록, 그 첫 번째 여정을 여기서 마칩니다.